안녕하십니까? 신영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가이드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자, 지금 8월 말 9월 초 지나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과 검토를 했었죠. 생활기록부, 수능 원서, 그리고 이제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넣는 원서 접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원서 접수 과정에서 절차상의, 형식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합격이 된다는 이런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 영상을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못 접수된 원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독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 필독 유의사항은 정말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서 접수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 원서는 해당 대학교의 우편으로 낸다든지 방문 접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 원서를 접수하는 사이트는 진학사 그리고 UA라고 하는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 모두에서 접수 가능한 대학도 있고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접수가 되는 대학도 있어요. 이 사이트들을 가입을 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넣는 행위를 흔히 원서 접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이트는 모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 두셔야 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절차 준수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추천심의위원회와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상향카드라서 담임쌤에게 말씀드리기는 참 뭐한데 나 여기 한번 넣고 싶어 라고 하면서 교과 전형을 아무 상의도 없이 덜컥 넣었다가는 추천을 받지 않고 불합격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돼요. 담임선생님께 지원 의사를 밝히시고 그 지원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도 없이 확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수시 납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수시 납치가 아닙니다. 수시 합격이죠. 자, 이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혹시 이거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대 붙으면은 4년제는 정시 갈 수 있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그 어떤 곳이라도 합격을 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등록금 안 내면 정시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시를 붙으면 모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챙겨 놓으시고요. 네,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빵원, 영원고지서예요. 자, 이건 대학교에 합격한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대학에 따라 일종의 장학금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환경 혹은 성적 혹은 사회에 기여한 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학금이 수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등록금 사전 면제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대학들이 너는 장학금 받을 거니까 등록금 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금이 빵원으로 표시될 수도 있어요. 와, 그럼 합격까지 했는데 등록금도 내지 않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은행에 방문해서 수납 확인을 하셔서 나 이 대학 갈 거예요. 빵원인데요. 일단 빵원짜리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 빵원짜리 여기 등록할 거예요. 라고 수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대학에 등록할 의사가 있구나를 확인하고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상당히 기쁘겠죠? 기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현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안 되겠죠? 지역인재전형 안 됩니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안 되고요. 특성화고 안 되겠죠. 저희는 일반고예요. 자, 이런 것들 다 안 되고, 자, 유의해야 될 점은 지역 인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역 균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대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의 교과 전형 혹은 종합 전형의 다른 말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는 안 되고 지역 균형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 땡땡 전형이 있을 때 요거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금지. 자,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대학에 합격했어요. 여러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반드시 한 개의 대학에만 최종 등록해야 됩니다. 이중 등록하면 합격 취소됩니다. 요것도 피해가는 방법을 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학을 3개쯤 붙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3개쯤 붙었는데 첫 번째 붙은 대학에 돈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예비 합격으로 두 번째 대학에 합격을 했네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대학에도 돈 넣어놓고 첫 번째 대학에 아무 조치를 안 해버리면 이중 등록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필독 유의사항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원서 접수처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서 접수처는 진학사 그리고 UA 두 곳입니다. 이 두 곳 중에 하나만 가입을 해도 통합회원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서 접수하는 방법,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가 윈도우 PC입니다. 모바일로 되지 않아요. 컴퓨터에서 해야 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컴퓨터의 크롬 혹은 엣지에서 접속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학사 원서 접수나 UA 어플라이나 모두 윈도우 PC에서 접수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짜 기억해 놔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졸업 예정 연도를 쓰라고 하는데 2026년 1월 8일이 우리의 졸업식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서류상 고등학교 소속인 건 2월까지예요. 그래서 졸업식이 1월 8일이기는 합니다만은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해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1월이 없나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전형로를 납부한 건데 일부 환불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환불받나요? 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면접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1차가 있는데 1차에서 떨어졌다.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논술을 채점조차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일부 환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하나 필요해요. 학교별로 환불 여부가 다른데 단계별로 있을 때 1단계, 2단계 있을 때 1단계는 합격했지만 2단계 불합격 뭐 이런 경우에 일부 환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수능 원서 때 냈던 사진 있죠. 원서 접수용 사진이거든요. 이거 선생님들께서 이미 수능 원서 온라인 접수 때 나눠 드렸을 거예요. 요거 잘 갖고 계셔야 되고, 사진 파일이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서 요 4가지 윈도우가 구동되는 PC 그리고 크롬 혹은 엣지, 날짜 2026년 2월, 계좌번호, 사진 요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포털에서 진학 어플라이 혹은 UA 어플라이라고 하면 사이트가 뜹니다.
진학사의 사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UA도 거의 같기 때문에 지금 요 설명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군데 가입하면 나머지 한 군데는 통합회원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예, 한 번만 신경을 써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UA 혹은 진학인데 선생님 진학으로 해볼게요. 자, 포털에 진학 어플라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뜨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런 게 뜹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첫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저희는 일반 원서 접수가 아닌 공통 원서 접수를 먼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입 원서예요. 자, 공통 원서 접수를 딱 눌러서 가보시면 요런 팝업 창이 뜹니다. 원서 접수 전 미리 신청하세요 하고 밑에 쭉 뜨는데 이거 우리랑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뭔가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 생활기록부 온라인 신청인데 이거 안 해도 되나요? 네, 저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클릭하지 말고 오늘 하루 그만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2020년 이전 졸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이전 졸업생들에게 해당되므로 재학생은 신청하지 않고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자료를 생성하면 대학에서 시작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보지 않기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안에 딱 들어가 보면 화면이 쫙 뜹니다. 대학교 이름도 막 뜨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화면 오른편에 거의 모든 사이트가 그렇듯이 화면 오른편에 보면 예,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창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가입 눌러야 되겠죠. 자, 회원가입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대입 표준 공통원서 회원가입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3개가 나오는데 가운데 통합회원 가입 클릭하시면 됩니다. 진학 어플라이 UA 따로 할 필요 없이 가운데 거 누르면 한꺼번에 됩니다. 자, 크롬이나 엣지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요것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야 돼요. 모바일 같은 걸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를 동의하라고 쭉 동의를 한 다음에 회원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 비밀번호 뭐 쭉 우리가 쓰는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입시정보, SMS 뭐 이런 것들 개인정보 필요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제 그 원서 접수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시험 삼아 가입을 해봤어요. 가입을 하고 이제 원서 접수 바로 가기를 누르면 자,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진학 원서 접수 공통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눌러야 될 건 공통 원서 작성입니다. 공통 원서라는 건 뭐냐면요. 각 대학들이 정보를 가져갈 때 거의 똑같은 정보들이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생년월일, 출신 고등학교,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넘어갈 텐데 그런 공통적인 사항들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통 원서를 작성하셔야 그 대학별 원서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통원서 작성 누르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정하셔서 공통원서 비밀번호 만드셔서 작성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름 넣고요. 주민등록번호 넣고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한 번 더 넣고요. 주소도 넣고 이메일, 휴대번호 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추가 전화번호를 하나 더 받아요. 자, 여러분 휴대전화 있고요. 그냥 일반 전화 있고요. 일반 전화 없으면 없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추가 전화번호 하나 더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호자 번호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가까운 친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가족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추가 전화번호를 4개까지나 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필수, 2개, 3개, 4개는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 정보 쭉 넣고 추가 전화번호 넣어야 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전화번호 쭉 더 넣는 거, 뭐 이거는 선택에 따라 더 할 수도 있고, 자, 이용정보 동의하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정보를 넣는 칸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 현 고3이고 2026년 2월이라고 돼 있죠. 그냥 2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졸업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2026년 2월이에요. 이거 1월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2월로 그냥 입력하시고 재학 출신 고교명 입력하셔야 됩니다.
고교 검색 누르면 우리 학교 뜹니다. 신연고 치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학교 이름이 같은 학교가 하나 더 있죠. 저기 인천 청라에 가면 인천 신연고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냥 신연고예요. 자,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입학 전형료 반환 방법, 아까 환불될 수도 있잖아요. 그 환불 계좌 넣는 거예요. 여기 동의함 누르고 나서 환불 계좌를 누를 수 있습니다. 동의함 하고 난 다음에 은행명, 예금주 이름, 계좌번호 누르면은 계좌 인증 버튼 딱 누르면 여기 그 사이트에 그 계좌번호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요 계좌번호로 전형료가 환불될 경우에 요리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 됐어요. 이제 저장이 된 다음에, 쭉 보시면은 공통원서를 쭉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항입니다. 확인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쭉 개인정보가 뜨고 대학 원서 검색하기를 누르기 전에 요거 한번 눌러주십시오. 진학 어플라이 공통원서를 UA 어플라이로 내보내기. 우리가 UA랑 통합회원 가입했잖아요. 자, 공통원서를 진학사에서 쭉 썼으면 요거만 눌러주시면 UA도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셔서 UA 어플라이로 내보내신 다음에 대학 원서 검색하기 하시면 이제 공통원서 작성이 끝나고 대학 원서, 각 대학별 원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대학별 원서 화면이 쭉 있죠.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서대 쭉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로 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접수 상태 보면 접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기간이 되면 접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로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별 화면을 넘어가서는 선생님이 뭔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별 화면이 너무 제각각입니다. 전형 이름도 제각각이고 필요한 정보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이름 선택해서 공통원서 작성 내용 불러오고 여러분들 전형별 작성한 것들 있죠. 그래서 뭐 학종인지 교과인지 뭐 기획균형인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 학교 선택하고 사진 올려주고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요 과정까지가 전부 대학교의 원서 접수 시스템의 활용 방법입니다. 이 화면도 보여서서 학교를 사례로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화면이 너무 제각각이라 오히려 그냥 화면의 안내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며 접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진학사와 UA 어플라이에서 공통원서를 작성하고 대학별 원서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각종 유의사항이 있어요. 예, 이거 Q&A 형식으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수시는 6장이라고 하는데 이 6장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6장 말고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대학들을 의미하죠. 우리 지난번에 사관학교는 이미 끝났으니까 사관학교 말고 다른 데를 보자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지원하게 되는 데가 전문대죠. 우리 근처에 인덕, 서일 뭐 이런 데 말입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대, 전국에 2개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과기대도 산업대였어요. 근데 이제 산업대라고 하는 어떤 대학의 카테고리가 거의 많이 축소가 돼서 청운대와 호원대 딱 2개뿐인데요. 청운대는 조금 지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청운대가 어쨌든 수도권 대학이거든요.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수도권 대학을 좀 지원할 때 불안하다 싶으면 한 장 더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대학이라고 해서 국제예술대, 정화예술대, 백성예술대 여기도 안 들어가요. 이거 전문대 아니고 전공대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사이버대 저희가 진학이 많지는 않지만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요 경우도 6장에 안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라고 해서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 한예종, 전통문화대학교, 폴리텍대학교, 방통대, 농수산대, 켄텍 이런 데들 자, 요런 데들이 6장의 카드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대학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대학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이라고 써 있는 대학은 선생님 전문대는 이 3개만 제외인가요? 그건 아니죠. 전문대는 다 안 됩니다. 다 6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대학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 6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시기는 언젠가요? 예, 수시 모집은 9월 8일부터 12일인데 5일을 풀로 열어두는 대학도 있겠지만 3일만 열어놓는 대학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열려 있지만 그러면 아무 때나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가려는 대학이 화, 수, 목 열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 수, 목 날짜에 맞춰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최소 3일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보고 성적 발표 나고 한 4주 정도의 시간을 거친 후에 12월 29일에서 31일 가장 연말에 접수를 하고 추가 모집이라는 건 각 대학별로 수시와 정시에서 충원이 안 된 인원이 있을 경우에 요때 추가로 더 이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6탈했다고 정시로 갈 데가 없다고 울지 말고 마지막 패자부활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 추가 모집입니다. 원서 접수일은 대학별 자율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대학이 여러 장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여러 장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가 기본인데요. 그럼 어떨 때 접수할 수 있냐면 전형이 달라야 돼요. 하나는 교과, 하나는 종합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요. 교과랑 종합도 같이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과 학업 우수, 학우의 종합을 같이 못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원칙적으로는 전형이 다르면 여러 장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대학별 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복수 지원 여부를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여러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아마 결정했을 거고요. 자, 네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원서 접수 후 취소가 가능하냐? 원서를 막 작성을 하고 돈까지 딱 해서 너 수험번호 몇 번이야? 라고 나오면 끝입니다. 환불 안 돼요. 장바구니 아닙니다. 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 원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 결정은 원서 접수 번호를 받기 전까지예요. 수험번호가 부여됐어요. 돈까지 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질문은요. 자, 문서 등록과 예치금 앞으로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 이게 뭘까요? 이건데요. 이건 합격한 이후의 일입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어떤 대학은 문서 등록하세요 하고요. 어떤 대학은 예치금 내세요 합니다. 자, 요건 뭐냐면 둘 다 내가 그 대학 갈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문서 등록 가셔서 클릭하시는 거고요. 예치금은 실제로 돈을 내는 대학도 있어요. 뭐 첫 번째 등록금의 몇 %인데도 있고 뭐 몇십만 원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납입하는 금액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고도 예치금 납부 혹은 문서 등록을 안 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요게 둘 다 있는 대학은 없을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 주셔야 그 대학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생님 잠깐 아까 이중 등록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대학을 여러 군데 합격했어요. 여러 군데 합격했을 때 이중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A대학에 최초 합했어요. B대학에 예비 번호를 받았다가 충원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대학이 먼저 합격을 했고 제가 거기다가 등록을 하려고 예치금을 내놨든 문서 등록을 했든 뭐 그랬겠죠. 자, 그랬을 때 B대학을 합격을 하면 A대학을 취소해야 됩니다. 합격 포기해야 돼요. 등록 포기 신청서 혹은 등록금 환불 신청서 뭐 이런 것들을 내고 B대학에 돈 내든 문서 등록하든 하면 됩니다. A대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A대학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B대학에다가 문서 등록이나 예치금을 내지 마시고 합격해 놓은 상태니까 그 날짜 안에 A는 포기, B에다가 문서 등록 혹은 예치금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기존 대학의 합격 포기 의사를 밝힌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 납부 혹은 문서 등록하면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대학에서 환불을 좀 늦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중 등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A대학 먼저 붙고 B대학 나중에 붙었을 때 나중에 붙은 대학 가고 싶으면 A대학의 합격 포기를 먼저 선언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절차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A도 그냥 돈 걸어놓고 B도 돈 걸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 등록 해당되지 않을 때 어떻게 이중 등록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키워드로 복습해보죠. 일단 6장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6장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들 확인했고요. 공통원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특별 전형 우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획인형 전형이라든지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격 확인해야 되고 학교장 추천 절차 계속 말씀드렸고요. 사진 파일 갖고 있으셔야 되고 사진 파일 없으면 담임쌤한테 요청하세요.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사이트 진학사나 UA라고 말씀드렸고 접수 일자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수시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유의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가정통신무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영상도 참고하셔서 절차상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 수능 모두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